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 논란은 되게 피상적이고 FMC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준에서도 결국 데이터 본다고 하는데 결국 성장률이 짱짱하게 나오는데 금리를 내려요? 정신 나간 짓이 되는 거죠. 성장률이 좀 짱짱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짱짱한데 어디서 금리를 내립니까? 그래서 이게 막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 막 올해 초만 하더라도 7번 된다 7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금리나 무조건 합니다 이러면서 1분기에 굉장히 금리를 낮게 보는 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냥 오버하는 거고, 지금도 뭐 영원히 인하 안 한다 뭐 무조건 인상한다 이런 것도 약간의 오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 수준에서도 저런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견조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요즘 미국 GDP 얘기, 그리고 뭐 아마도 내일쯤에는 연준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런 매크로 이벤트들이 많을 때마다 막 뉴스들도 쏟아지고 해석도 쏟아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좀 균형을 좀 잡아보자 이런 생각에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1.6% 미국 GDP가 나오니까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가지고 막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있죠. 일단은 4월 26일에 미국의 그 1분기 GDP가 나왔는데 그게 1.6%로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게 거의 모든 지표가 연율화돼서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분기 지표 이렇게 딱딱 발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1분기에 바라봤을 때 미국의 연율화된 연간 성장률이 1.6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막 1.6 나왔으니까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로이터에서도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났냐면은 4월 25일 기준으로 깜짝 둔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슬로잉, 깜짝 둔화랑 그 다음에 불편한 인플레이션 이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좀 성장이나 소비나 이런 거 좀 둔화됐는데 물가는 세게 나오니까 이 두 개가 나왔다 이러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보도가 나왔고, 그래서 물가는 오르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개념이니까 갑자기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나오고 뭐 난리도 났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 GDP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모든 사람이 GDP를 알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닌데 GDP에 대한 그런 상식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세인트루이스 연운에서 발표했던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을 위한 그 GDP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간략히 요약을 하면은 그 장표 자체가 길진 않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GDP는 결국은 그 측정하는 방식이 생산,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측정하는 거는 공식을 이제 외우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GDP는 CIG XM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은 생산, 소비,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인데, 근데 요 C는 소비, 컨숨션이고요. I는 이제 인베스트먼트니까 투자. 그다음 G는 가버먼트니까 정부가 지출하는 거거든요. 내가 소비도 하고 이제 뭔가 투자도 하고 그다음 지출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순수출이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더할 때도 있는데 더하면은 전체 경기의 활력을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크냐 작냐, 만약에 이게 100백이면 빵이잖아요. 100백이면 빵인데 200, 200도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주 수준은 빵인데 200, 200이 100백보다는 훨씬 큰 거니까 활력은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더해서 보기도 하지만 GDP 계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소비, 투자, 지출, 수입, 수출 요 5개를 보면 돼요. CIG, XM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GDP가 나온 그 실질적인 그 해설, 그쪽에 그러니까 미국 그 상무부의 해설을 보면은 미국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하다. 미국 상무부가 25일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해 4분기에 연율화했을 때 그 3.4% 대비 지금 매우 둔화했죠. 그리고 전망치가 연간 2.4%도 내려갔어요. 뭐라고 했냐? 이번 지표가 소비가 낮고 수출이 낮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둔화, 그래서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표시는 제가 집어넣었는데 그냥 소비와 수출, 지방정부 지출 둔화를 반영한 것 이렇게 문장이 나왔는데, 소비가 낮고 수출도 낮아졌고 그러면 이제 수입이 동량이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로 잡혔겠죠. 정부 지출도 낮아지니까 GDP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때 여기에다가 그냥 이니셜을 집어넣어서 해석을 하면은 CIG XM이라고 머릿속에 떠올려서 이니셜을 집어넣어서 해석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문장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래서 그 미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결국 GDP는 소비 C, 투자 I, 여기 순수출 여기 XM, 정부 지출 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쭉 그래서 보면은 23년 1사분기는 1사분기 기준 봤을 때 GDP는 1.6인데 개인 소비는 3.3에서 2.5 뭐 내렸긴 하지만 그냥 괜찮은 편이구나. 민간 투자는 0.7에서 3.2 민간 투자가 엄청 높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수출을 보니까 순수출이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0.25에서 마이너스 0.86 마이너스로 좀 커졌고 순수출을 수출과 수입을 봤더니 수출이 확 줄어들었고 미국 수출이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막 요즘처럼 야 이 중국 놈들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그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은 반면에 확 늘었어요. 수입은 확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출 수입이 GDP를 깎아먹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 지출도 확 내려갔거든요. 정부 지출은 거의 이제 4에서 5%를 바라보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확 내려갔어요. 1분기 때. 그러니까는 정부 지출이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지? 바이든은 되게 돈 풀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간 소비는 괜찮았는데 투자도 괜찮았는데 이게 수출이 줄었고 수입이 늘었고 정부 지출이 감소를 해서 GDP가 낮게 나왔다. 그 다음에 물가는 반면 근원 PCE는 훨씬 3.7%로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표를 보면서 이게 오리지널 표잖아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 다 해석이 되는데 이 외국 금융기관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냐. 자, 모건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이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결국 이게 약간 소비랑 연결되는 건데 이거는 강했는데 재고가 축소된 걸 보니까 기업들 향후 기업이 재고를 늘릴 것 같다. 그럼 재고 투자 I가 커지면은 성장률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C, I, G 이게 양수로 작용하니까 지금 I가 작은데 재고가 줄었어. 근데 재고가 커지면은 GDP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성장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1분기에 근원 물가도 지금 3.7로 예상치를 좀 상회했으니까 물가도 높고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 좀 기대가 내려갈 것 같다. 모건은 이렇게 그냥 되게 정석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바클레이즈는 근원 PC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어. 이거는 나온 대로 해석한 거죠. 근데 그래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낮아졌어요. 오케이. 이것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낮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올해 연준은 한 번 내릴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즈도 되게 상식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럼 CT를 보면은 성장률 둔화 1.6이 나왔잖아요. 성장률 둔화가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의 핵심이 될 것 같다. 뭐냐면은 성장률 둔화됐네? 그러니까 그럼 금리 내리겠네요? 이러면서 인플레이션은 3.7 물가는 높은데 연준은 그냥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CT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CT 누구야?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 둔화를 그 기저를 해석을 하면서 보는 거랑 어쨌든 딱 겉으로 보이는 표상 1.6이네? 낮구나. 그럼 뭐 성장률 보고 성장률 떨어졌으니까 물가는 그러니까 금리 내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CT는 해석을 했고요. ING는 경제지표는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고 경영 서베이를 내가 해봤는데 경영 서베이를 해보니까 고용이나 임금 상승이 둔화가 되더라. 그리고 이제 투자 축소도 I가 축소할 것 같다. 막 이러니까 그러면 성장률 이제 둔화될 것 같아. 그러면서 괄호 열고 그냥 금리 인하해야지. 약간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SEB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았지만은 국내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 이건 결국 민간 소비 얘기거든요. 이런 게 좀 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GDP가 좀 세더라. 1.6이 아니고. 근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if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되면은 올해 2번 금리 인하할 것. 갑자기 뭐 점치냐? 그래서 이제 현상은 이런데 이런 거죠.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하면은 금리 인하할 것.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대우가 되면은 성장과 노동시장이 만약에 강하면요? 하면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AB는 그냥 투자자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준 건데 금리 인하 할 것 이런 말을 해준 건데 전제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CIG, XM이라는 그 간단한 공식을 가지고 그 분야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수치를 읽었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런 다소 유튜브적인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외국인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연형 비연형입니다. 귀걸이 코걸이 마음대로인 거예요.
GDP 1.6, 나빠졌다. 낮은 성장률. 금리 2회, CT. 그러니까 CT가 제일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고요. 민간 최종 소비가 3.2 높거든요. GDP 낮아도 민간 소비가 좋고 이게 결국에는 수입이 높은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줄었는데 기업의 투자 확대 I가 높아질 거니까 그럼 I가 높아지면 GDP가 올라가니까 물가도 높고 GDP도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하냐?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다. 모건과 바클레이가 이런 얘기를 했고 얘네가 제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 멋이 중하냐? 서베이 했더니 노동이 구려진다. 금리 인하 ING. 집에 가라 좀. 그 다음에 민간 최종 소비 높아서 GDP 강한데 성장이 둔화되면 금리 인하할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비율을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증권에 있는 진짜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이제 확확 올라오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회사를 다니던 2011년과 20년과 지금 2020년대에 또 여의도 마켓의 주 플레이어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참신한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되게 어쨌든 저는 이쪽 시장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잘한다고 소문이 나는 분들, 그 안에서도 시장을 잘 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몇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 한화에 있는 이메윤 이콘입니다. 이분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리포트를 볼 때마다 그냥 되게 잘하신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은 민간 소비가 양호하다. 그 다음에 주택 투자가 이번에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I가 높았고 IT 중심도 이제 투자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기 위축 가능성이 낮다. 1.6인데 헤드라인 1.6 딱 나왔지만 딱 보니까 야, 소비가 양호하더라. 그다음 주택 투자 높았다. 근데 IT 중심으로 지금 수입도 많이 했는데 그 수입한 게 다 반도체랑 여러 가지 중간재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늘어나겠죠. 그럼 GDP가 내려올 일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나오는 분야가 있었는데 그것도 보니까 여전히 가처분 소득도 좀 짱짱하게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어요. 가계 소득이 여전히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소비가 괜찮고 그리고 기업들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더 좋아 막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유진에 있는 이콘인데요. 이정훈 이콘입니다. 유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가가 높고 지금 PCE 3.7 높고 성장률 둔화돼서 스태그 논란이 이제 생겼는데 헤드라인만 보면 스태그 논란이 생겼는데 1Q 데이터 뜯어보면은 강하고 그 다음에 민간 최종 판매가 높다. 그래서 고용이랑 그 다음 중요한 거 확장 재정. 이제 확장 재정 정부가 돈 푸는 거죠. 바이든이 돈 풀 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연내에. 그러면은 뭐 G가 커지는데 CIG죠. 그럼 G가 커지는데 그럼 성장률 우려 단계는 아니고 그냥 물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관로 열고 물가를 보는 게 맞다면은 금리를 지금 내리기 어렵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KB의 이은택님, 이분도 이그전이라는 자료를 내시는데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냥 물가가 높았다고는 하는데 이분은 물가가 좀 높았지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추세선 위에 있고 클레브랜드 연은이 이게 이제 추세선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높게 나왔지만 추세선 위에 있어서 큰 뭐는 아니고 그 다음에 민간 중에서도 기업이 특히 좋고 개인은 좋지만 기대보다는 별로였는데 수입이 증가했잖아요. 아까 XM에서 M이 크게 튀었잖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다 반도체랑 기계더라. 그러면 결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GDP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경제 주체별로 조금 디커플링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낮게 나오고 물가가 높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막 이렇게 한 의견도 있었지만 막 그런 헤드라인이 막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러면서 했는데 뜯어보면은 결국 미국은 여전히 소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뭐가 있죠?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바이든의 돈풀기 확장 재정 G 값이 이제 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저희도 총선 전에 여당과 야당이 밝혔던 정책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가 지금 100몇십 조 원인 것도 아시죠? 근데 미국이 그럼 대선을 하고 있는데 남은 기간에 패키지가 없다? 그건 완전 이제 넌센스일 거고 아마 그래서 G값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커질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연율화로 GDP를 발표하는데 아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오라는 거를 발표하고 이제 실제로 보시면은 아틀란타 연은이 GDP 나우 2분기에 발표할 GDP 값은 1.6이 아니고요. 3.9로 시작했어요. 3.9%로. 그러니까 미국의 연율화 GDP는 지금 1.6이 아니야. 미국의 연율화 GDP는 거의 한 3, 4%일 수도 있어요. 거의 한 4%대. 3.5. 막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3.5. 확장 재정으로 재정을 완전 풀어버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기본 일단 시장을 3.9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분기 GDP도 확정값은 아마 조정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1.6% GDP가 쇼크다 막 이러면서 성장률 둔화 비상 이렇게 외칠 때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공식에 있어요. 정부 지출이 올해 대선에 있는데 집값이 올해 작을까요? 작년에 정부 지출이 계속 4.5, 4.5, 4.5, 4.5, 5.5, 5.5 이렇게 나갔는데 올해 1.2%? 장난합니까? 바이든은 지금 돈풀기병에 걸린 지 오래예요. 그리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올해 선거 총선 때 봤지만은 어마어마한 돈풀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 때 풀려나가는 그 규모가 대공황 이후 다음에 최고 높으니까 역대 두 번째고요. G가 증가하면 GDP가 올라가겠죠. 근원PC 물가는 여전히 3%대입니다. 물가가 3%대니까 경로상에 있다는 건 맞지만 어쨌든 서비스 물가가 안 내려와요. 서비스 물가 안 내려오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 민간 최종 소비도 좋아. 그 미국 MZ들도 지 부모, 조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봐야 될 집도 많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민간 최종 소비가 좋고 성장률이 내려오니까 금리를 내린다? 지금 성장률이 어디서 내려오는데요? 그러니까 소비가 좋고 투자가 많아지고 CIG가 다 지금 짱짱한데 성장률이 어디서 내려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진짜 내려올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라는 스태그 논란은 되게 피상적이고, 이런 거에 좀 꽂혀가지고 이제 뉴스 듣고 스태그플레이션 온대 이렇게 하면서 행동하기보다는 남이 해주는 거를 듣는 것도 좋은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를 듣고 그렇구나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이런 발표되는 거를 한 번 정도는 공부를 해두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원데이터 보면서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CT에서도 그 다음에 SEB은행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게 꼭 이상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라는 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러나 답은 사실은 이런 공식에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잠깐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FOMC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준에서도 결국 데이터 본다고 하는데 결국 성장률이 짱짱하게 나오는데 금리를 내려요? 정신 나간 짓이 되는 거죠. 성장률이 좀 짱짱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짱짱한데 어디서 금리를 내립니까? 그래서 이게 막 금리 인하가 무조건 된다 막 올해 초만 하더라도 7번 된다 7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금리나 무조건 합니다 이러면서 1분기에 굉장히 금리를 세게 낮게 보는 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냥 오버하는 거고, 지금도 뭐 영원히 인하 안 한다 뭐 무조건 인상한다 이런 것도 약간의 오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금리 수준에서도 저런 성장률이 나온다는 거는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으로도 올해도 FOMC 계속 보셔야 될 거고 GDP도 계속 보셔야 될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가 더 문제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PF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가 좀 괜찮았던 거는, 한국 GDP가 좀 괜찮았던 거는 이제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올해 1분기 건설 투자가 좀 좋았거든요. 건설 투자가 마감재 공사가 많으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랑 내년으로 갈수록 그냥 건설 투자가 공사 지연 효과로 작년에 지어져야 될 게 올해 지어지니까 효과가 좀 좋았던 거고, 하반기나 내년으로 갈수록 그런 효과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건설 투자 빠지겠죠.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하면 소비는요? 소비는 이미 많이 위축이 된 상태예요. 그럼 소비 위축되고 CIG잖아요. 그러면 CIG에서 정부도 최근에 지출을 줄인 지 좀 됐죠. 그러니까는 소비 좀 밍밍하고 I가 좀 받쳐줬는데 건설 투자로. 근데 정부는 밍밍하네요. 그럼 X하고 M인데 수출 수입이네요. 지금 수출이 그래도 반도체 기업으로 좀 되다 보니까 되는 건데, 또 수입은 관세 열심히 때리니까 수입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관세 장벽 쌓아가지고 수입을 줄여도 GDP는 좋아져. 왜냐하면은 수입은 M으로 작동해서 마이너스로 잡히니까요. 그러나 그게 경기 활성화 지표로 보면은 구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를 보실 때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할 수가 있는데, 한국 여건은 미국보다는 1Q GDP 미국은 안 나왔지만 미국은 좋아질 거란 생각하는 게 기저에 깔려 있고, 1Q GDP 한국은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은 뜯어보면은 안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해짜리 이슈인지 아니면은 좀 더 좀 장기적으로 갈 이슈인지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야말로 그런 상황인데 물가 만약에 안 빠진다? 그럼 우린 진짜 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물가가 높지만 성장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그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성장률이 낮은데 만약에 물가가 높아버리면은 저희야말로 진짜 안 좋은 그런 환경에 놓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행여나 반도체 경기 꺾여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완전 심각해져. 완전 초비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볼 때 이런 공식 베이스로 그냥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게 앞으로 무조건 나빠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정책 쓰면 되죠. 정책 쓰면 되고 이제 그런 걸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정말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자기가 균형 갖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균형은 오히려 그냥 기초에 있다. 기초를 베이스로 생각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그 GDP를 한번 뜯어봤고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경제 기사를 보시는데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